신랑은 눈도 뜨지 못하는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변미경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6살 청춘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고 매일 밤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벌벌 떨어야 했죠. 서울 강남의 큰 재벌가에서 제안해온 혼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지 3년째인 막내 아들 곁을 평생 돌봐줄 며느리를 찾고 있었고 그 대가로 미경네 빚을 모두 떠안아주겠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미경에게 매달렸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이것만이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미경의 어머니는 밤새 울면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한때는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미경이 길을 걸으면 수군대는 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저 처자가 식물인간하고 결혼한다더라. 집안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더라. 이런 말들이 귓가에 파고들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으며 그 시선들을 피했습니다. 혼례식 당일 미경은 하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화장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사 아주머니가 예쁘게 해드린다며 위로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결혼식은 마치 장례식 같았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가엾다는 말, 불쌍하다는 시선들이 미경을 짓눌렀죠.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동정과 안타까움만 가득했어요. 평소 결혼식에서 볼 수 있는 축하와 웃음소리 대신 조용한 탄식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니 단상 위에 병원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정말로 한 남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신랑복을 입혔지만 얼굴은 헬쑥했고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간호사 2명이 양옆에 서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됐어요. 평소 결혼식에서 들을 수 있는 축하와 희망의 메시지 대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미경이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차갑고 축축한 손가락의 감촉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경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이 번지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결혼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하얀 드레스와 부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맹세 대신 이런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식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의 여인이었는데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아들 곁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미경의 운명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멀찍이 서서 미안한 듯 바라만 보고 계셨고 미경은 그들을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마치 연극이 끝난 것 같았어요.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을씨년스럽게 변했습니다. 청소부들이 꽃장식을 치우고 의자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정리되어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방은 시댁저택 2층 구석진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달랑 있는 좁은 공간에 병원 침대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간병용 의자 하나가 미경에게 주어진 전부였죠. 신우이가 퉁명스럽게 안내하며 여기서 지내야 한다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미경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그 차갑고 적막한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산소 공급기의 규칙적인 소음과 각종 기계음이 귀를 괴롭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32살이라고 했는데 사고 전에는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앙상한 얼굴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다가 손을 움츠려 들었어요. 아직은 너무 낯설었거든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6살 여자가 꿈꿔야 할 모든 것들 마이너스 사랑, 가정, 아이들 마이너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벽에 걸린 결혼 증명서를 바라봤어요. 어제 급하게 작성한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 옆에 강미경이라는 새로운 성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변미경이 아니라 강미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 미경은 우리 집안의 빚을 갚는 몸이라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민호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죠. 그들에게 미경은 며느리가 아니라 고용된 간병인에 불과했어요. 아니, 간병인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간병인이라면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라도 받을 텐데 미경은 그것도 없었거든요. 마치 물건 다루듯 하는 시선이 미경을 짓눌렀어요. 식구들이 나간 뒤 미경은 의자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와 기계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창문을 열어 바람이라도 쐬려고 했지만 창문은 안전을 위해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낮에 만난 시댁 식구들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미경은 민호를 돌봐줄 도구일 뿐이었어요. 인격이나 감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미경은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려 앉았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봐서요. 그런데 문득 침대 위 민호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더해졌어요. 친구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대학 동창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도 하고 어떤 친구는 벌써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새벽 1시쯤 되자 미경은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런 생활이 평생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민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 미경은 의자에 기대어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의 눈이 번쩍 떠 있었어요. 미경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미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3년간 의식을 잃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선명했어요.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식물인간이 갑자기 깨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경은 자신의 뺨을 살짝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떨며 작은 소리로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3년간 말을 하지 않아서 목이 쉰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간병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민호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민호는 힘들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에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미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조용히 하라는 거죠? 민호는 애타는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더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미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기뻐할 일 아닌가요? 민호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미경을 보며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미경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식물인간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멀쩡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민호가 힘들게 손을 들어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경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했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몸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부축해 주려고 하자 민호는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어올까봐 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경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자신의 희생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집안의 빚, 강제 결혼,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무의미했던 건가요? 민호는 미경의 복잡한 심정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경은 완전히 화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컸습니다.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민호는 미경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고마워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자신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해줬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왜 자신을 속여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서너 시쯤 되자 민호가 다시 누웠어요. 곧 간병인이나 시댁 식구들이 올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미경은 일단 그의 부탁대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미경의 손을 꽉 잡으며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고, 자신은 처음부터 의식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의식을 잃은 것은 불과 몇 주뿐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줄곧 깨어있는 상태에서 식물인간 연기를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어요. 민호의 형 강민석이 회사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꾸민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깨어나면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 지분도 나눠 가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형과 어머니, 누나가 짜고 민호를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민호도 저항했답니다. 하지만 형이 협박했어요. 만약 깨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교통사고가 고의였다고 꾸며서 민호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증거도 조작해놨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은 척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미경과 결혼을 시킨 걸까요? 민호는 쓰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형과 어머니, 누나가 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식물인간한테 아내가 있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미경네처럼 절실한 집안을 골라서 입막음도 확실히 할 수 있었고요. 미경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보다도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의 희생양이 됐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시댁 식구들은 모두 공범이었던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만 모르고 어머니와 누나는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차갑게 대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며느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들러리 정도로 여겼던 거였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에게 미경은 형편없는 연기의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지만 형의 세력은 너무 막강했다고 했습니다. 증거 조작도 완벽했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식물인간인 줄 알고 있으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버텨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미경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미경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 때문에 희생당하는 걸 보니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던 거죠. 차라리 혼자 고통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민호는 미경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미안해했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경에게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민호는 미경네 집안 빚도 실제로는 형이 조작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경 아버지의 사업을 일부러 망하게 만들고 빚을 더 부풀려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그래야 미경이 이런 혼담을 거절할 수 없게 되니까요. 미경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아버지의 사업 실패도 가족의 고통도 모두 이 사람들이 꾸민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자신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미경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악질들에게 이용당했다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자신이 반드시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복수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호는 재빨리 다시 의식 잃은 척 누워 있었고 미경은 밤새 잠을 못 잔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경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첫날 밤부터 고생이 많다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오빠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미경 책임이라며 협박했습니다. 미경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다른 방에서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고 계셨어요. 큰아들 민석이 회사를 잘 꾸려나간다며 만족해 하셨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음모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민호의 상태를 걱정하며 가끔 병실을 찾아오셨지만 의사의 소견만 들을 뿐 자세한 사정은 모르셨어요. 낮에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딸이 걱정돼서 못 견디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은 어머니께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민호와의 약속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미경에게 참고 견디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집안 빚도 다 해결됐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미경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도 모르고 계시지만 그 빚 자체가 조작된 거였거든요. 진짜 피해자는 오히려 친정 가족이었던 셈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경은 혼자 울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저녁에 의사가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각종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계속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미경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민호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평생 각오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남자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밤이 되어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깨어났어요. 미경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했어요. 미경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느냐고요. 민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만 견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경은 절망스러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계속 견뎌야 한다니요. 그런데 민호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미경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경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민호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3년간 죽은 척 살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미경은 민호를 바라보며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시누이가 들어와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눈을 감았고 미경은 당황해서 얼어붙었어요. 시누이가 다가와서 민호의 맥박을 짚어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오빠 상태에 변화가 있었느냐고 미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시누이 민주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강민주는 36살로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던 여자였습니다. 민호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러 왔고 미경에게도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혹시 오빠한테서 이상한 반응을 본 적 있느냐고 손가락이나 눈꺼풀이 움직이는 걸 봤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미경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주가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와의 약속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계속 의심받으면서 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민주는 밤에도 불쑥 들어와서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 민호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경에게 나가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혼자서 오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지만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민주는 민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의식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혹시 깨어 있다면 신호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주가 정말로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3년간 연기를 해온 실력이었죠. 민주는 한동안 더 지켜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민주가 떠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깨어났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떠본 건 처음이라 긴장됐다고 했어요. 미경은 민호에게 괜찮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경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희생당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미경도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뿐이었는데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려서부터 형에게 밀려서 살았다고, 부모님의 사랑도 형이 독차지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외로웠던 거죠. 미경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민이 들었어요. 자신도 힘들지만 민호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런 민호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어느새 민호를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감기 기운인 것 같았는데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경은 걱정이 됐어요.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미경은 민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몰래 해열제를 구해다가 먹였어요. 밤새 민호를 돌봐주면서 미경은 자신의 마음 변화를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호를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민호도 미경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아무 의무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돌봐주다니요. 미경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민호의 열이 내렸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어느 날 민주가 몰래 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걸 미경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작은 렌즈가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미경은 소스라쳤습니다. 이제 민호와 단둘이 있을 때도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민호에게 카메라 이야기를 귓속말로 전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대화도 거의 할 수 없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실수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미경이 깜빡 졸아서 의자에서 꾸벅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떨어지려는 미경을 받쳐줬어요. 그 순간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힌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민주가 분노에 찬 얼굴로 방에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카메라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경에게 소리쳤어요. 언제부터 오빠가 깨어 있었느냐고, 왜 가족들을 속였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의식 없는 척 누워 있었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가 민호의 얼굴을 때리며 그만 일어나라고 소리쳤어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말이죠. 결국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3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민주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형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까지 모두 방으로 달려왔어요. 민석은 상황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석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동생이 의식을 회복한 건 기쁜 일이라고 당장 병원에 데려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가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며 진실을 폭로했어요. 민호가 이미 몇 주 전부터 깨어 있었다고 미경과 함께 가족들을 속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미경을 비난했어요. 집안을 우롱했다고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어요. 시댁 식구들은 미경을 공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도 거들어서 미경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이 소동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습니다. 시댁이 큰 저택이라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담 너머로 기웃거렸어요. 결국 진실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신랑이 사실은 멀쩡했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소문이 됐어요. 사람들은 이상한 집안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음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죠. 미경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하다며 동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기꾼 취급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소문을 듣고 달려왔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딸을 원망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온 동네에서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결국 미경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민호가 깨어났다는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지 사흘째,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경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미경에게 모든 진실을 아버지께 털어놓자고 제안했어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민호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경 혼자 고통받게 할 수 없다고 함께 맞서 싸우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호가 갑자기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민호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는데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논한다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비록 거짓 혼인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경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형과 어머니, 누나가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자신이 왜 식물인간 행세를 해야 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그동안 조금씩 파악한 형의 잘못들을 증언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나 계약서를 조작한 의혹들, 그리고 미경네 집안을 고의로 파산시킨 정황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분노했어요. 첫째 아들을 믿고 회사를 맡겼는데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온 미경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무고한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석은 모든 게 들통나자 발악했어요. 동생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미 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민석은 궁지에 몰렸어요. 시어머니와 민주도 공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미경네 집안을 파산시킨 일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미경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 미경을 향한 시선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알고 보니 희생자였던 거죠. 오히려 미경을 동정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에게 사과했어요. 진실을 모르고 미경을 원망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줬어요. 미경의 아버지 사업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아버지였어요. 민호와 미경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 출발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줬어요. 민호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켜준 셈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둘은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